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계신 박태우 국제정치학 박사님을 모시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그리고 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 물론 뭐 이제 대권 후보들 동향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성김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아마 서울에 와서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뭐 대화를 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미국이 이 종전선언 문제를 이 문재인 정부가 뭐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니까 일부 워싱턴의 좌파 세력들의 로비를 받아서 뭐 논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걸 뭐 채택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 예?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백악관 출입하는 수석 출입기자 하고 뭐 이 문제 가지고 미국 상황을 좀 제가 미국 여기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장시간 하려고 1시간 이상 뭐 90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뭐 미국도 이게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 미국도 좌파들이 있으니까요. 의회에도 있고 일부 빼고는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주사파 권력의 핵심을 비롯한 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뭐 외교부 과장까지 그냥 뭐 종전선언 가지고 지금 뭐 올인하고 있다시피 하고 또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유인책으로 이거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 우방국들하고 북한한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인도적 지원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종전선언 이 카드가 하도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뭐 집요하게 이렇게 지난 4년만 동안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내년 2월 북경의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미 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지난번 비핵화 가짜 쇼 같은 이런 음모를 통해서 뭐 실체도 없으면서 그냥 외교적으로 뭘 좀 했다는 외교적으로 실체는 없어요. 내가 봐도 종전선언이 됩니까 여기? 북한이 조국 해방전쟁이라는 그러한 가장 숭고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종전선언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쳐들어가긴 했습니까? 북한의 동체 정권이 한반도 적화 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종이 쪽지로 그런 거 만들어놔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미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북 정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예? 그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미 연합훈련은 뭐 북한의 아주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또 좌파 정권의 협조로 거의 축소되고 뭐 형식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좀 전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도의 항보를 해가지고 북한에 김여정이가 지난번에 뭐 아이고 남북 정상회담도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만들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는 논의도 하지 말아야 돼. 논의도. 아니 뭐 하도 좌파 정부가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자고 한다고 했대. 왜 굳이 북한하고 대화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대화 안 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핵물질 계속 추출하고 국제사회에 기만하면서 핵 무기 보유수가 이제 6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무는 상황에서 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게 내 얘기는.
거기다가 종전선언 그 2천만 원 그 카드까지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말라 이거야 되겠네요. 예? 아니 실질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봐야지.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이 이야기한다고 동맹국이 이거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보수적인 정치학자는 20년 전부터 얘기해왔어요.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결정적으로 멸망하든지 아니면 체제 전환이 있기 전에 안 된다. 다 증명이 됐다는. 북한의 아주 나쁜 버르장머리를 하나도 못 고쳤잖아요 그동안에. 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말이죠, 협상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면 북한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그걸 협정을 파기하고 도발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지난 1994년도 이후에 북한 핵 문제에 관한은 계속 지금 되고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저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학자들은 이제는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종전선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할 만큼 해보고 햇볕 정책으로 갖다도 써보고 달라도 보고 동맹국들도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지금 영변의 핵시설에는 플루토늄 재처리하고 농축우라늄 재처리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많이 추출해놓고, 대량 살상무기 중에서 생화학무기는 아주 세계 4위 보유국입니다. 예? 여러분 탄저균 같은 거 말이죠, 서울상공에 1kg만 뿌려도 수만 명이 그냥 간다는데 세계 4위 생화학무기 보유국이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에 대해서 이 정부가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라든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독재국가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종전선언까지 만든다는 거는 난센스 중에 최고의 난센스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증가하고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장난하니까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뒤에서 장난하면서 겉으로는 뭐 북한 비핵화하면서 북한 독재정권 끼고 미국 견제하고 대한민국 EEJ 정책으로 분열시켜서 한반도 분할 통치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은 확실한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도 정책 전문가들, 다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에도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제 막 지난 한 달간 막 서너 군데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도 이제 자체 핵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서 북한과 공포의 개념을 이뤄서 거기서 핵 문제를 제거해야지. 미국이 계속 북한하고 되지도 않는 그 협상하고 이러면서 북한 핵무기 수만 증가시켜주고, 또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핵우선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되느냐. 최근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미국 본토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엊그저께 시험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성공적으로 지금 북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판단됐는데, 잠수함에서 핵탄두 탑재한 미사일 가지고 저 미국 근처에 가서 바닷속으로 가서 쏴버리면 최소한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이 북한 독재 정권의 손에 있는데, 북한이 서울 뭐 점령하려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경고하면서 너희들 미군이 6.25 때처럼 개입하면은 이거 쏴서 너희들 나도 같이 죽겠다 미국 국민들하고. 미국이 절대 개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브로큰 뉴클리어 웰러다, 핵우산은 찢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양심 있는 학자들이, 미국이 솔직하게 미국 여론 정치하면서 그거 가능하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도 자체 방위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허용하자.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디 워싱턴 포스트에 한 달 전일 겁니다. 그 더트머스 칼리지에 제니퍼 린더 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교수가 이렇게 그걸 공동 기고하면서 그런 논리를 제공했고, 또 그 랜드 연구소,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이 이제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힐이라는 미국의 외교 잡지
통해 가지고 과거 미국의 백악관의 비서실에서 차장을 했던 그 안보 문제 담당 차석을 했던 분인가요?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런 걸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부서 전문가들하고 조율이 끝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저 청와대에서 제대로 이런 안보 문제를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고민하는 정부라면 이걸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북한이 지금 계속 그 엇박질르면서 비핵화를 안 하니까 이걸 받아서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카드로 가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걸 만드는 그런 그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당이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야권 주자들이 확실하게 받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들 하는데도 말이죠. 종전선언 한다고 그러고 아무도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수준을 보고 왜 그 사람들 정치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권력 가지고 특권이나 누리고 말이죠. 되지도 않는 못된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는 건지. 나 야권이 더 한심해요. 이 정도 되면 이 주사파 정부는 그렇다 치고 종북 정권이니까 친정 정권이고, 야권 후보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엄청난 논의들이 진행되는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지금 계속 말이야 지금 논쟁 뭐 인연 가지고 논쟁하고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짓거리도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슈 가지고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형편없고 초등학생도 안 되는 국민들이냐고. 이 사람들 말이야 준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한다고 말이야. 거기서 이게 혹소임문이 난다는 거야. 이게 21세기에 대한민국 안보는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뭐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는 내년 3구 대선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하는 거 봤습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어떻게 이 검찰 권력이 축소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시스템이 붕괴된 현장이에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선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 후보를 그냥 밀고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그런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고 검찰 권력이 지금 수사하는 거 봐봐요.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합니까? 주사파를 위해 수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재명이 하나 보호하려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됐는데도 과거처럼 뭐 여론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 말이야. 여론조사가 어쩌니까 정권 교체될 거리다? 어림도 없는 소리야. 내가 보기에는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 여론조사 가지고 대통령 선거되는 시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은 내년에 체제전쟁의 마지막 고려에서 적화되느냐 살아남느냐, 일촉즉발에 지금 마지막 6.25 때로 얘기하면 낙동강으로 밀린 게 아니야. 저 부산 다대표로 밀렸어. 그거를 구할 야권의 후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논의가 진행되는데도 한마디로 토론회장에서 내가 심각하게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대한민국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시작 안 했습니다만 박태우 TV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계속 분석하면서 내 답답해 영어로도 찍어가지고 내가 미국에 보냈어요. 좀 뿌리라고. 이거 안 된다. 종전선언론에 그런 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요. 예?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뭐 저 교복 입고 교련, 고등학교 때도 교련하고 대학에서 교련 수업 받고 군대 갔다 오고 이 체화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정확한 것이지, 미국에서 한국을 얼마나 알겠어. 알면 학자들이 여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간 그 과거의 그 전직 그 군사 전문가들은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논리적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김씨 와가지고 그런 놀이 한다면 당장 중재하라고 해야 돼. 무슨 종전선언이야 종전선언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껌값입니까 지금? 이거 말이야 정말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내년 3구 대선은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 모든 정책에서 정말 상식을 벗어난 주사파 정책에, 주사파 정권의 그런
무모한 말이야 시도로 소득주도 성장론이니 뭐니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고 있는 게 당장 자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 이거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일촉즉발해 어두운 나락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대만 해협에서 말이죠. 중국 공산당이 150대 전투기 띄우면서 연일 대만 합병하겠다고 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방국들이 항공모함 4대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현지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문제도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강력한 현실주의 입각해서 저 간악한 북한 독재 정권을 제압을 하거나 힘의 우위 정책을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하고 핵 군축 협상하면서 핵을 자가한 다음에 다시 NPT 조약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못 받아먹느냐 이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NPT 핵확산 금지 조약 10조 1항에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됐어요. 미국에서도 뭐 거의 없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 미국의 내셔널 워 칼리지에 그 전쟁대학에 뭐 과거 소령 중령들 군사 전문가들이 뭐 간간히 얘기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미국에서 3번씩이나 유명한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낼 때면 이거 받아 먹어야 돼.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 소장관이라는 사람 말이야. 예? 엊그저께 국정감사장에서 SLBM 그거 뭐 위협이다, 위협적이 뭐 도발이 아니다, 유감이다는 얘기하고 말이야. 왜 도발이라는 말을 못 써? 도발이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정보를 믿고 국민들이 편히 잠잘 수 있어요? 정의용이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예? 종전선언에 이야기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아이고 뭐 대화하자는 뜻이지 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생명 먹고 세금 먹어가지고 봉급 받아 사는 사람들이 누굴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대윈들이 전부 북한 가서 살아가 보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봉급도 저 북한의 김여정이한테 받아 먹으라고. 왜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가지고 저 봉급 주지 말아요. 당 정지시켜버려야 돼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무슨 가짜 평화 프로세스니 말이야. 이런 거 다시 가동해가지고 내년 선거에서 포퓰리즘으로 정권이나 연장하려는 이 세력들을 국민들이 용납하면 되겠느냐. 정말 큰일 났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NPT 10조 1항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NPT 회원국이지만 심각하게 직접적인 핵이 위협으로부터 처해있는 그런 국가는 3개월 전에 NPT 회원국이나 연전보장이사에 통보한 다음에 그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NPT로부터 탈퇴하겠다는 그런 10조 1항 규정이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것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만한 싱크탱크들 야당 의원들 저 국회에서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왜 못 받아먹냐고. 어제 나 같은 힘없는 학자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일 그래도 그 누구도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먹는 세력을 못 봤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비단 여기 엊그저께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민주노총은 예? 서울 시내에서 말이야 몇만 명이 시위해도 막는 것처럼 하고 허용이 되면서 자유우파는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시위하면 몇백 명도 허용 안 하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 붕괴됐다. 국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도 아니고 더군다나 야당은 존재감이 없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야당이 없다고 봐야지 맞아요. 야당 믿으면 안 돼. 대안 세력이 없으니까 하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다 지금 지지율을 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게 이제 대선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밤잠 설치면서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가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민운동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노력하고 그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다 이거 뭐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수수하는 거 봐봐요. 국민이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유동규 하나로 꼬리 자르는 그런 수사하는 이 정부를 믿고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깁니까?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안보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위대한 대한민국 구출작전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런 후보들, 이전대 저 야권 후보들 수준들을 가지고 역사인식과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나는 솔직히 나는 의심스럽다.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선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을 여권으로 만들어서 밀고 가는 이 정권, 이거 상식을 가지고 보면 안 돼. 이거는 좌익혁명을 하는 혁명세대로 봐야 되는 거야. 예? 북한까지 나서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이 전국을 그냥 여론조사 가지고 뭐 내년에 정권 교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범하게 인식한다면 난센스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일단 내년에 정권을 찾아오는 운동에 온 국민들이 이제는 더 긴장을 하고 더 주인의식을 갖고 헌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는 그런 적극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